젠틀맨 H. 자, 어떤 분이 저보고요. 제 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놓은 모습이 옛날 그 가수 이용복 씨라고 계셨죠. 그 이용복 씨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젠틀맨 H입니다. 킹스맨에서 모티브를 잡아왔습니다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용복이 아닌 젠틀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아부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옛날에 아부의 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크게 히트를 치지는 못했지만은 엄청난 노력으로 아부의 고수에 이른 한 인물과 노력은 하지 않지만은 타고난 아부꾼 두 사람의 대결을 다룬 영화다. 자,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아부를 좋아합니다.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도 보면 아부가 대단했습니다. 권력 실세에 한 두세 번째 거리에 있는 사람 집에 어떤 나중에 장관을 하게 되는 사람이 저보고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집에 데려갔어요. 갔더니만 빛의 속도로 엎드려서 큰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나이가 든 사람인데 나이는 몇 살 많지만은 큰절을 했습니다. 또 DJ 때 전체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악수를 하는데 제 앞에서 악수하던 당시 86의 상징적인 인물 하나는 바닥에 큰절을 해버렸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아부의 기술이 어느 정도 통달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황 대표를 보면 저 사람은 현실 정치에 맞지 않다 생각했는데 본인도 아부라고는 그건 도무지 체질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일찌감치 기성 정치에 거리를 두고 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윤이 스페인에서 돌아오는데 박지원 이자가 오늘 대단한 아부 발언을 했습니다. 윤의 나토 성과는 80점이고 이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90점이다 말했습니다. 이자가 얼마 전까지 정치인의 사생활을 다 기록되어 있는 X파일을 봤다. 이걸 폐기해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없애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가 다 알고 있다고 현 정치권의 실세와 핵심에 대한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죠. 말을 돌려서 하지 협박이죠. 근데 먹혀들지 않자 너 그거 부는 순간에 깜빵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또 그때부터는 이제 아부로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특히 요즘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는 대통령 부인에게 나는 아부로 일관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100점이다 이런 아부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윤석열은 80, 김건희는 90이라고 했을까요? 아부꾼은 첫 번째 가져야 될 핵심적인 원칙이 누가 실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까지 지낸 박지원은 윤과 김 두 사람 중에 누가 실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은 오늘 윤이 귀국하는 날 이 온갖 기사가 나라고 작정하고 YTN 라디오에 나가서 모든 정상회담은 성공이다. 왜냐하면 외교부가 청와대 비서실 차원에서 다 합의가 돼서 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상들은 정해진 시나리오를 통해 말하는 거다. 그래서 80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공한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부터 아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세계 정상의 부인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멋있는가. 거기서 우리 영부인이 꿀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나. 자, 그러면서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해외 출발할 때 언론들이 자꾸 옷을 바꿔 입냐고 지적했다. 그건 옳지 않은 얘기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옷을 몇 번 바꿔 입지 않았나. 그러니까 김정숙까지 끌어들여서
김건희를 쉴드 치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언행도 얼마나 좋았나.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얘기해야 한다. 요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박지원은 현재 국정원에서 전 국정원의 여러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깜빵 가지 않겠다. 축하합니다, 박지원.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가세한 인물이 있습니다. 전여옥 씨요. 최근에 윤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다가 잠깐 삐끗하는가 싶더니 다시 극찬이 시작됐습니다. 전여옥 폭탄 발언. 윤, 김건희 극찬하며 만일 저 자리에 이재명이 있었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이 나토 회의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이가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눈을 찔끔 감았지 뭐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이 가는 방향은 옳다. 그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김은 이번 방문에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호평하며 단정한 의상과 태도로 국익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반대 진영의 비난은 무지하고 생트집 잡기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전여옥 씨도 나이가 들면서 신공이 보통이 아니었고 한 자리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트집 잡는 게 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상회담에 나선 공식 행사에서 부인들이 검은 옷을 입었다. 그런데 김건희만 흰 옷 입었다고 비판했는데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도 흰 옷 입지 않았느냐. 이제 근거까지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갑 낀 건 너무하지 않았느냐. 다한증 환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식 행사에서 장갑 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제 발찌가 등장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죠. 외국 방문에 웬 발찌하고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외국 안 다녀오셨나 보다. 발찌했다고 외국에서 이상한 여자로 이렇게 치부 안 한다. 이 발에 중국을 상징하는 노란 황금을 발찌를 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철진한 비판까지 엄호해 줍니다. 노래방에서 탬버린 친 걸 가지고 업소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몰아세운다면 대한민국에 업소녀 아닌 사람 어디 있나. 나도 탬버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며 옹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김건희 여사를 응원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가 그들이 저질러 놀 때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되새기면서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자, 이거 과거에 오바마가 했던 말이죠. 전여옥은 얼마 전까지 봐라 난 영부인 행보하는 김건희 팬클럽 해체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클럽을 해체하고 나 홀로 고요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충고했어요.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윤의 최고 아킬레스건이 김건희였다. 그래서 이 점을 내내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뉴스가 더 많은 듯하다. 김 여사는 선거 와중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다짐했고 우리는 이를 믿었다. 우리는 김 여사가 한 여성으로 윤 대통령의 아내로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 김 여사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사람들의 눈길은 그녀가 든 백과 입은 옷과 신은 운동화에만 꽂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노무현 부인 권양숙을 만나러 간 일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했는데 굳이 김 여사가 만나러 갈 이유가 있으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아니나 다를까 김 여사가 동반한 김모 씨로 뉴스가 도배가 됐다. 좌파 진영은 무속인 동반이라고 몰아세우고 아닌 게 밝혀지니 김건희 비선이라며 왜 공적 경호를 받느냐고
비판을 한다. 그러면서 전유옥은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내내 분하고 원통했을 것이다. 자신을 영업소 여성으로 매도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꾸며낸 이들을 평생 못 잊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요즘 김 여사 행보를 보면 봐라 난 대통령 부인이야 하는 게 보인다. 개고기 관련 인터뷰부터 영부인의 메시지를 통해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오라고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며 그리고 몇 달을 굶은 듯 먹잇감을 향해 다가서는 좌파들은 물고 뜯고 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김 여사도 인간이다, 대각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것은 윤이 성공하는 길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의 최고 아킬레스건은 김건희였다. 이걸 내내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김건희가 존경하는 남편과 그리고 나라를 국민을 위해 팬클럽을 해체하고 나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자, 요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전유옥 씨가 참으로 옳은 말을 했다. 가끔 가다가 삑사리가 날 때 있지만 저분도 역시 캐리어가 있어서 대단한 옳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혹 전화가 가셨나요? 전화 가서 저 김건희인데요. 오늘 충고 감사하고 앞으로 좀 잘 지내요. 제가 잘할게요. 뭐 이런 전화가 혹시 왔는지 궁금합니다. 전유옥 씨 참 잘하네요. 그래서 테크닉이 쓰리 쿠션으로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갈 때는 공항에도 못 나갔던 이준석이가 성남공항에서 내리는 윤석열과 오늘 제일 앞에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그 내내 한뜻 들뜬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윤 정권에 의해서 대표직도 쫓겨나고 사법기관에 의해서 사법 처리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이준석. 그래서 준석이가 좀 배워야 되겠어. 왜? 사람이 세게 조졌으면 그 다음에 아부한다고 봐주겠니? 대선 막판에 그렇게 애를 먹였으면 그 뒤에 좀 뛰는 척 했다고 네가 도와서 된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봤자 그건 기억 안 한단다. 이제 와서 아부하다니 그런다고 통하겠니? 이 친윤 너 비서실장도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서 이 셋 중에 보면 아부의 기술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 준석아 정치판에서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기술이 그것밖에 안 되니? 딱합니다. 딱해요. 자, 현실적으로 보세요. 가장 뛰어난 테크닉을 발휘하는 박지원. 공격하다가 안 되면 아부합니다. 태세 전환이 180도가 돼요. 여기엔 체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두껍고 시꺼매야 성공한다. 대표적 인물이죠. 성공했죠. 저 나이에 80대에 국정원까지 하고 대리 처방도 받고. 자, 그 다음에 전유옥 씨. 참 정치권 떠난 지 한참 됐는데 놀라운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낚는 기술 정말 많이 배워야 된다. 박지원은 타고났다고 보면 전유옥 씨는 배우고 하면서 저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 우리의 준석이는 정치판 10년이 넘었는데 한참 더 배워야 돼요. 타고나지도 못했고 천부적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약을 뿐이죠. 오늘 아부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젠틀맨 H.